자, 이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한 번 했으니까 알겠지만 사실 우리가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은 이 함수를 분석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메인은 2차 함수입니다. 메인은 2차 함수고요. 2차 함수를 따지기 위해 방정식을 가져온 거고, 이 함수에서 이 크기 관계, 즉 그래프상에서의 위아래 상하 관계를 따지기 위해 부등식을 가져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추후에는 우리가 딱 학년을 딱 하나만 올라가면 거기서 배우는 개념은 어떻게 하냐? 단원 이름부터 지수로그 함수, 삼각 함수, 이렇게 함수만 달립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방정식, 부등식이 싹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메인은 함수라는 거예요. 메인은 함수고요. 그 함수에 따라서 방정식, 이 함수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얘네들을 우리가 다루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함수와 방정식, 부등식을 연결하는 게 미흡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연결고리를 하고자 단원의 이름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선 주 목적은 함수라는 개념과 방정식의 개념을 정확하게 연결 지을 수 있는가를 묻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과 같은 경우를 묻죠. y는 fx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2차 함수죠? 2차 함수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 거예요. 근데 0은 이라고 하면은 이건 뭐라고 부른다고? 2차 방정식이죠. 그럼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의 y좌표에다 뭐 집어넣은 거야? y에다 0 넣은 거잖아. 그치? y에 0 넣었을 뿐이라고. 그러면은 그럼 여기 있는 x가 의미하는 건 뭐야? 이거를 구한다는 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한다는 건데 그걸 함수에서 보면 y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구하는 거잖아. 그냥 x 좌표 구하라는 거예요. y가 0일 때 x 좌표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잠깐, y가 0일 때 x 좌표? 우리가 다른 말로 배웠는데? 네, 절편. 결국 절편이 뭐가 된다? 근이 된다라는 개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y는 fx라는 애가 다음과 같이 그려졌다고 했을 때 여기 x절편이 두 개 있죠. 알파, 0과 베타, 0이라고 한다면 이 알파, 0과 베타, 0이 알파, 베타가 뭐다? 이 알파, 베타가 fx는 0의 근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던 개념이 등장하죠. 뭐다? 교점은, 정확하게 말하면 교점의 x좌표는 뭘 의미한다? 네, 근이 되는 겁니다.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근을 구하면 되고요. 근을 구하라고 하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식과 0과의 교점을 구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뭐 3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x축이잖아. 그치? x축과의 교점을 묻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와 y는 3과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푼 거잖아. 이건 방정식이잖아. 함수가 아니죠. y가 없으니까.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된다? y는 3과의 교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가로선인 y는 c 이런 형태, y는 k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게 일종의 1차 함수, 즉 직선꼴일지라도 또는 2차 함수와 2차 함수 꼴일지라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교점들을 의미하는 거다. 이 방정식들을 해는 교점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 여태까지 우리가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말했던 게 근을 구하는 방법, 근의 공식과 인수분해.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뭐였어요? 근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근의 개수를 물어본 게 뭐였죠? 다른 이름으로?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식을 판별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근의 개수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교점의 개수라고 말할 수 있고요.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는 걸 우리가 뭘로 할 수 있다? 판별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내가 만약 판별식을 썼을 때 걔가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에 따라서 그쵸? 교점이 2개 있는지 교점이 하나 있는지 교점이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직선과의 관계도 교점이 2개 있는지 교점이 하나 있는지 교점이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2차 함수와의 관계도 교점이 2개 있는지 교점이 하나 있는지 교점이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방정식이든 상관없어요.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교점의 x좌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걔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말하는 것이며 그럼 이 판별식을 우리가 만약에 쓴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놓고 판별식을 쓴다면 그 판별식의 결과는 교점의 개수, 즉 그래프 간의 개형을, 위치 관계를 말해주게 됩니다. 그래프 간의 위치 관계를 말해주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에 대한 문제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여기까지에 대한 게 유형 16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쥐꼬리만큼밖에 없는 이걸로 유형 16개를 만들고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앞으로 미적분까지 이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근의 개수와 같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라는 측면에서 유형 16까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유형 15랑 16은 이게 안 나오는 곳이 더 많아서 일단 뭐 설명은 하는데 뭐 그렇게 깊게 파고들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해요. 교과서에 있으면 이제 보는 걸로 하고. 자, 우선 관련된 문제 유형 1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 풀면 좀 많으니까 공식 넘어가면서 할게요. 다음 시간이면 진도 끝납니다. 2차 함수까지 나가야 한다 했죠. 만약에 2차 함수 말고 추가로 뭐 진도를 더 나가야 되는 학교가 있으면 근데 내 생각에 영석고가 더 나갈 것 같거든? 다른 학교 용석고랑 성형고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다른 학교는 아마 2차 함수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놀러 가기도 하고 이래서 효자고 같은 경우가 놀러 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마 2차 함수까지 나올 것 같은데 뭐 소모고는 학교 시험이 이르고 맞지? 의여고는 원래 진도를 부지런히 나가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함수까지 나갈 거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영석고는 학생들이 별로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라서 너무 빨라요! 이런 거를 이제 제지하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진도를 슝슝 나가기 때문에 아마 3, 4차 방정식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그냥 개별적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개별적으로 나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2차 함수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단원 마무리하는 거 하면서 내신 대비로 들어가게 되죠. 뭐 기출 푼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출 푸겠다. 자, 501번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뭐 기출 푼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하면은 일단 21년부터 23년까지는 이제 문제집을 줄 거예요. 문제집처럼 학원에서 그러니까 스프링을 해서 줄 건데 아마 이게 내 생각에는 요쯤 나올 거거든? 29일쯤? 그러면 이제 좀 며칠 남잖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끝난다 했으니까 한 2시간 정도? 그러면 그때는 미리 20년 정도 기출을 풀어보겠습니다. 야, 너 몇 년까지 풀었냐? 19년까지 했니?
20년도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했는데 좀 부지런히 했다면 뭐 19년도도 미리 좀 해보겠습니다. 미리는 아니고요. 19년도, 20년도를 해보도록 하죠. 네. 방학 때 여기 기초를 미리 좀 풀어본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은 그 다음 거부터 풀면 되고요. 안 푼 친구들은 안 푼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육과정이 바뀐 게 18년도부터라서 18, 19, 20 뭐 이런 식으로 기출들이 존재하는데 다 풀면은 좀 많거든. 그리고 뭐 알다시피 수학은 교과서가 크게 좌지우지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 기출들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냥 전반적으로 쭉 둘러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501번부터 한번 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더하기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대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판별식이 0이라는 거죠. 네, 짝수니까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이다. k는 2 또는 마이너스. 너무 금방 나왔죠?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k. 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요. 무슨 말이에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죠. 1 플러스 4k가 0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 그럼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k는 누구예요? 2가 되겠죠. So 2지. 안 풀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 질문이 나왔던 친구가 있어서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에서도 있었는데 m의 값에 관계없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m과 관계없이라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m에 관계없이, 맞죠? m에 관계없이라는 멘트 때문에 이걸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포인트고요.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인 건데 이게 m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판별식 0보다 크다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짝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고 써줘야 되는 거고요. 짝수 판별식은 m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의 m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와 잘못 골랐어.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게 2차식이 나올 겁니다. 알았죠? 학교 시험에서 2차식이 나올 거예요.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안 나와요. 알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그럼 얘는 전개하면은 m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에 m 더하기 1 더하기 a가 되는데 그럼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요. 뭐에 상관없이? m에 관계없이. 맞지? m에 관계없이라는 멘트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항상이라는 거죠. 이 2차식이 어떻게 항상 0보다 크냐는 거야. 이 2차식이 항상 어떻게 0보다 커. 그래프를 그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죠? 그래프를 봤더니 이거는 m에 대한 2차식이죠. m에 대한 2차식이 x축보다, 그러니까 이 가로축보다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그쵸? 얘가 형상하는 게 뭐예요? 교점이 없죠. 교점 없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2-a의 제곱 마이너스 4의 1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8a가 0보다 작다가 되고 a는 내가 이 문제가 잘못 나왔다고 한 이유는 이게 뜨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이 2차 부등식이 뜨면 안 되는데 알았죠? (504번은) 안 풀어도 돼요. 나는 설명을 했지만 안 풀어도 돼요. 알았죠? 왜냐면 이건 2차 부등식 파트이기 때문에
안 풀어도 됩니다. 뭐 답은 이게 되겠죠. 근데 2차 부등식 모르는 거 아니니까, 그치? 모르는 거 아니니까 답은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시험 보면 아닙니다. 502번, 503번은 나올 수 있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풀이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들은 풀어보되 이건 이렇게. 메인 설명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M에 관계없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포인트고요. M에 관계없이 가 이걸 서술해 주는 것으로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겁니다. 맞죠? 그걸 이제 그래프로서 접근해 주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어서 507번 보도록 해볼게요. 507번은 이게 뭐 좀 종종 어려워하긴 하는데 중학교 문제죠. 이거는 진짜 중학교 문제입니다. 왜냐면 내가 중학교 교과서에서 봤거든. 정말로. 자, 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려요?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지겠다, 맞지? 이거 보면서 생각을 해달래요. 자, 기억. b가 0보다 작아요? b가 0보다 작아요? b가 의미하는 게 뭐야? y절편 0보다 작아요? 아니죠. 다른 말로 f에다가 0 대입하면 0보다 작냐는 건데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무조건 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땡. 자, 니은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하경아 이거 맞을까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뭔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b라는 게 f0이라면 얘를 뭐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0보다 크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1이라는 게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1 x 1 대입한 겁니다. f1이 0보다 크냐는 질문이에요. 그럼 맞아요? 맞죠? 그러면 디귿에서 물어보는 a-b가 1보다 작냐라는 거는 뭘 물어보는 거겠어요? 그럼 뭘 물어보는 거예요? (1-a 플러스 b가 0보다 크냐는 질문이고요. 이거 이양한 거죠? 그렇죠? 근데 1-a 플러스 b가 의미하는 건 뭔데? 마이너스 1로 오는 거네. 네, 당연히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았죠? 중학교 교과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알았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건 항상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대답하는 애들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왜 그러냐면 함수에 대해서 뭔가 대입하는 건 알아. 그러니까 대입하라고 하면 대입할 줄은 안다고. 근데 주어진 걸 보면서 이게 어떤 함수에서 대입한 결과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심지어 내가 이거를 이렇게 봤잖아? 그러면 이 형태 a 더하기 b 더하기 1이라는 형태 보면서 내가 전에 말한 게 있어요. 뭐죠? 지민아? 이거 형태랑 똑같은 거 내가 다른 표현으로 말한 게 있어요. 뭐죠? 우리가 항등식 단원에서 얘를 뭐라고 배웠냐면 모든 개수의 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모든 개수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네, 마찬가지로 1 대입한다고 했죠. 이게 다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하는 겁니다. 다 어디선가 봤던 것들인데 이게 자그마한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풀고 저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풀고 그게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식을 다루는 과정은 다 엇비슷하다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fx라는 것은 x가 하나 결정될 때마다 어떠한 값들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 개수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면 항등식에서 뭐 이제 항등식 단원에서는 a0 더하기 a1 x 더하기 a2 x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써서
걔네들끼리 더하기 하는 거면 1을 대입했고 뿔마가 반복되는 거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x에 2를 대입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런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문제에서 주어진 식과 내가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들이 관련성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아까 전에 질문 나왔던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뭐 좀 더 설명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이거 어떻게 구하냐고 했을 때 뭘 이용했다? 대입을 이용했다고. 다 결국 대입을 해서 비슷한 꼴을 유도해낸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좀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어렵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던 친구는 내년에 진짜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학까지는 어떻게 2차, 여차여차해서 버텨. 왜냐면 그건 식만으로 풀리거든요. 근데 수학 1부터는 식으로 안 풀려요. 정말 그래프를 봐야지만 풀립니다. 수학 1은 내가 거듭 말했지만 방학 중에 이제 다른 반에서 좀 많이 말했지만 수학 1은 내가 뽑는 가장 어려운 과목이야. 수학 1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어떻게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여러분이 중학교 때 살던 사람이라고 합시다. 수학 상하는 딱 요 정도예요. 간신히 점프하면 매달릴 수 있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 수학 1은 이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수학 상하를 여기서 어떻게든 이렇게 매달려서 나 올라갈 거야 해서 올라왔어. 올라왔으면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수학 상이나 하가 모자라잖아? 네. 그러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아져요.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힘들어요. 잘 도달할 수가 없게 돼요. 수학 2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좀 더 낮습니다. 수학 1보다. 그리고 미적은 당연히 난이도가 제일 높죠. 하지만 이 간극이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근데 만약 수학 1이랑 수학 2가 모자라? 네,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적으로 넘어갈 때 보통 포기해요. 왜냐면 미적은 수학 1, 2를 모르면 그냥 아예 접근이 안 돼요. 아예.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수학 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수학 상을 그래도 한 번 이상 보고 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돼야지만 얘가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얘가 그냥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수학 2는 다행히 상하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접근은 할 수 있어요.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워요. 좀 더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라서. 근데 수학 2만 한 걸로는 이제 미적분의 도전을 잘 못하게 된다. 라는 것과 더불어 그렇다. 그래서 뭐 미적분이 사실 난이도는 제일 어렵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격차를 보면 수학 1이 제일 높아. 격차가. 기본적인 격차가 제일 높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수학 1이 가장 어렵고요. 미적분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체감은 쉽다. 단 전제 조건은 수학 1, 2가 잘 돼 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뭐 좀 더 독서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여기 수학 1까지 했을 때 의정부 기준으로 내신이 한 4등급 이하잖아요. 자, 미적분 도전을 못합니다. 하다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너무 할 것도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보통 도망쳐요. 희야 알아가야지 이렇게. 근데 성공하는 친구들도 있다는데 나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잘 쌓아가는 게 중요하고 거듭 이야기하는 거는 왜 또 여기서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함수 파트가 수학 하에 연결되고요. 수학 1에 연결되고요. 수학 2에 연결되고요. 네, 미적분까지 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함수라고 생각해. 함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았죠?
함수가 안 들어가는, 그래프를 안 그리는 단원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목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단원은 있을지언정 과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수학 하도 있고요. 수학 1도 있고요. 수학 2도 그리고요. 미적분도 드리고요. 심지어 확통도 그려. 확통도 그래프를 그려요. 경우의 수가 메인이지만 우리 한 절반 정도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단원이 나옵니다. 그래프를 안 그리는 건 아예 안 나와요. 반드시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길 바랍니다.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죠. 511번 이야기 해볼게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1,8이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AB의 길이가 4일 때, 자 30초 들이죠. 그려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꼭지점의 좌표가 1,8이고요. x축과 두 점 AB에서 만나는데 AB의 길이가 4다. 딱 30초 드릴게요. 꼭지점이 1,8이고요. 째깍. 자,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죠? 그래서 그래프만 그려주면 돼요. 자, 문제에서 X축과 Y축 사실 몰라도 되는데 1,8이 꼭지점인데 X축을 만나야 된대요. 그쵸? 여기가 꼭지점이야. 근데 어떻게 여기를 그려? 얘는 아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래요? 4래요.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다? 대칭성. 대칭성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랑 여기는 반드시 길이가 같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4라는 것은 얘네들을 뭐 하는 거다? 반띵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 좌표가 얼마가 돼요? 2 되고요. 여기 좌표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2차 함수 또는 2차 식에서 좌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를 이용해서 함수 식을 찾는 방법은 뭐가 있죠? 다시 다르게 말해볼게요. 우리가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일반형으로 식을 줬을 때 그걸 찾는 방법은 문제에서 보통 알려주는 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뭐 있죠? 얘들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세 가지 뭐가 있죠? 유형이 세 가지밖에 없었어. 꼭지점과 한 점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축과 두 점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x절편 두 개와 한 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떤 식을 이용해서 식을 꾸리죠? 우진아? 표준형을 이용하면 되고요. 얘는 뭘 이용하죠? 일반형이 아니고 표준형에다가 두 대입해서 열려. 그러면 얘는 뭘 이용하죠? 이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러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해가지고. 네, 정확합니다. 잘 말했어요. 짝짝. 자, 뭔 말이냐면 이거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로 얘도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로. 왜냐면은 꼭지점은 얘네 둘을 알려준 거고 하나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대입하면 되고요. 얘는 축을 알려준 거기 때문에 얘를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두 점을 대입하면 되고요. 근데 x절편 두 개를 줬다는 거는 우리가 a의 x-알파, x-베타라고 하는 근을 이용해서, 왜? 아까도 말했지만 교점이 의미하는 건 근이거든. 그럼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식을 구할 수 있고요. 1,8은 사실상 얘네를 구하기 위한 수단이자 남은 한 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y는 a에 x 플러스 1에 x 빼기 3. 그리고 1 대입하면 8이다. 8은 a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적용해주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게 내가 찾는 식이 되는데 a, b, c를 곱해달라 했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4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먼저고요. 그래프 바탕으로 우리가 식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말했다시피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 생각을 해주면 좋냐면 시험이 이제 앞으로 한 달 좀 더 남았죠? 한 6주 남았나요? 1, 2, 3, 4, 5, 6주에서 7주 남았죠. 6, 7주 남은 동안 정리해야 되는 거는 이 단원에서 이러한 유형들이 나왔었더라. 그리고 그런 유형들은 보통 이렇게 푼다더라 라는 걸 읊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 2등급 이상이에요. 최소. 1등급은 그것들을 다 풀 수 있되 거기에서 나오지 않은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상위권 문제를 풀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1등급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죠. 맞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514번은 해보시고요. 518번으로 보죠. 518번. 518번 보면 y는 fx라는 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요. f2 더하기 x는 f2-x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상단에 좀 적어주세요. 그 유형 상단에.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놔야 됩니다. 자, 세 가지는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건 보통 상위권 문제에서만 나오고요. 그러니까 거의 최상급 문제에서만 나오게 될 거고요.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얘랑 얘가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이 둘은 다른 교과서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이라서 그냥 기억을 해주는 게 맞아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이 F라는 애는 X는 P의 대칭이라는 표현입니다. X는 P. X는 P라는 건 뭐예요? 세로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로선의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 P를 기준으로 데칼코마니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심한가 봐, 너무 쉽나 봐, 맞지? 이런 형태가 너무 쉽나 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럼 얘는 누구의 대칭이냐면 F는 X는 2분의 A 플러스 B 이거의 대칭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얘랑 똑같게 돼요. 대칭인 형태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숫자가 얘랑 다르다면 둘을 더한 거에 나누기 2의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사실 지금 나오면 안 되는 표현이긴 한데 말했다시피 상위권 문제에서는 가끔씩 등장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주기가 2라는 표현이에요. 주기가 A라는 표현입니다. 즉 다른 말로 A마다 반복한다라는 표현이죠.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으면 이게 반복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A마다. 이게 A라는 길이겠죠? A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 류의 그래프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세 가지 형태가 등장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이거 그냥 거의 필수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상급 문제에서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x가 2의 대칭이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 대칭이라는 건 어떤 개념을 갖냐? 대칭성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대칭성에서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되겠지? 대칭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 선대칭이라는 건 어떤 가운데 있는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선대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어떤 가로선을 그었을 때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만약 P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P가 된다라고 하는 게 선대칭의 가장 특징적인 일이에요. 가로선을 그리면 반드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P가 됩니다. 근데 점대칭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점대칭의 대표적인 건 직선이에요. 직선은 일반적으로 점대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점대칭은 뭐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P, Q라고 할 때. 그럼 점대칭은 이 점을 기준으로 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보통 나오는 주제가 뭐냐? 원래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알파, P, Q만 위치만 바꿀게요. 자, 여기 삼각형이랑 여기 삼각형이 당연하게도 합동으로 보이죠?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X 좌표 합은 얘처럼 2P고요. Y 좌표 합은 보통 2Q가 됩니다. 이게 의여고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였는데 어떤 게 나왔냐면, 내용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어떤 2차 함수의 요 좌표랑 요 좌표가 원점 대칭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원점 대칭의 개념이 뭐냐면, X좌표의 합도 0이고요. Y좌표의 합도 0이라는 개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좌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두 좌표의 X좌표의 합도 0이고 Y좌표 합도 0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점대칭과 선대칭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는 보통 이 두 개를 각각 써먹는, 그러니까 대칭성 때문에 나오는 점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뭘 물어봤냐면요. fx라는 게 x는 2의 대칭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가 있으면 두근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두근의 합은 4다. 그치? 왜냐면 축의 2배니까.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f2x-4는 0에 두근의 합을 물어봤다는 거죠. 그럼 얘 두근을 뭐라고 불러?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이 두근 아까 전에 뭐라 했지? 얘는 뭐라 했어요? 어떻게 구한다고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 승서야? 너 차례구나, 은찬아. 은찬아? 어떻게 구한다고? 좀 전에 했잖니? 그렇죠? 하하. 2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4가 얼마? 알파고요. 2베타 프라임 마이너스 4가 얼마? 베타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하면요. 2의 알파 프라임 더하기 베타 프라임 마이너스 8이 알파 더하기 베타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미 4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알파 프라임 더하기 베타 프라임은 넘겨주고 나누기 2하면 6이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새로운 근은 대입을 했을 때 기존의 근이 된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이미 알잖아. 그치?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 각각을 더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런 것들이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 이어서 525번으로 일단 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요. (525번으로) 나가죠. 자, 이어서 52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m이 이 y는 x 더하기 k와 접한대요. 뭐 그렇답니다. 이 둘이 관계를 1번, 이 둘이 관계를 2번이라고 한다. 1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둘을 같다라고 했을 때 판별식이 0이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둘을 같다라고 놓으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을 x 더하기 k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는 0에 대해서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 나오는 k는 마이너스 4다. 왜냐면은 우리가 완전 제곱식 되는 거니까 여기가 1이면 되잖아. 그쵸? 이거 1이면 되죠. 그럼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래서 k는 마사. 두 번째.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m과 x 마이너스 4가 하는 게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더하기 m은 0. 이것도 판별식이 0이래요. 그럼 뭐야 얘? 5죠. 둘 곱해달래요. 이 빼기 m이죠. m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얘네 둘 그래서 곱하면 얼마?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접한다라는 건, 다시 둘이 접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다? 접한다라는 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그쵸?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우리가 판별식은 0이라는 것까지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때 좀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 혹시 봤나요? 얘랑 얘 둘 다 뭐예요? 완전 제곱식인 게 아니라 계속 같죠? 맞아요? 그럼 이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도 x-1의 제곱이고 얘도 x-1의 제곱이죠. 그래서 실제로 얘랑 얘 같다고 하면 뭐 실제로 m이 마이너스 5 떴잖아. 둘 같다고 해서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나옵니다. 얘도 완전 제곱식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랑 이거 그래프가 스치듯이 한 점에서 만나고 거기를 얘가 지나는 형태가 됩니다. 좀 특이한 형태가 나오죠. 뭔 말이냐면 여기 완전 제곱식이 됐을 때 그걸 풀어야지 우리가 이 교점이 나와요. 근데 이 이차함수와 이 직선과의 교점도 1이고 이 이차함수와 이 직선과의 교점도 1이기 때문에 셋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자잘하게 있냐? 자, 528번 보도록 할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y는 2x 플러스 n이래요.
얘 그래프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요. 왜냐면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2x 플러스 n이라는 애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기억에서 뭐라 했냐면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죠. 그래서 4가 맞다. 니은 n이 5라고 했어요. n이 5일 때 이 둘은 두 점에서 만나는가? 라는 말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2x 플러스 5를 같다고 했을 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커?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딕은 둘이 접한다면 n은 마이너스 7이냐? 라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2x 마이너스 7이라는 걸 같다고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은 판별식이 0이 되냐는 질문이고요. 맞아요? 맞죠?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틱을 다 맞다. 자, 534번.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것과 2x 더하기 1이라는 게 2,5에서 접한대요. 맞아요? 얘가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고요. y는 2x 더하기 1인데 접한다. 아까 뭐라 했어요? 접한다고 하는 건 판별식이 0이고 그 결과 뭐가 된다? 반드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 제곱식의 근이 뭐다? 교점의 좌표를 했죠. 네, 근데 교점을 알려줬죠. 그러면은 얘네 둘을 갖다고 놓았을 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썼을 때 얘는 x-2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죠. b는 잠깐만, 야 이거 왜 5라고 써있냐? 자, 이렇게. 근데 얘가 반드시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얼마?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둘을 더한 값은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았죠? 왜냐면 교점을 알려줬는데 교점은 근이죠. 근데 2차 방정식, 이 접한다, 즉 완전 제곱식인데 근을 알려줬다? 이거 우리가 그 2차 방정식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잖아요. 맞죠?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판별식이 0이라는 거이면서 x-알파의 제곱이고 그 알파가 근이라고 말했죠. 근데 교점을 알려줬다는 건 얘가 근이야. 얘가 바로 중근이라고. 그쵸? 이게 중근이기 때문에 걔를 반영해줘야 돼요. 오케이? 식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선 얘는 2,5를 지난다 해서 뭐 4 더하기 2a 더하기 b는 5 이거 쓰고 판별식은 0이다. 얘랑 얘 판별식 써야지. 안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알았죠?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틀린 풀이는 아니지. 좋은 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단 이런 풀이를 하려면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뭐다? 접한다는 건 완전 제곱식이고 그 완전 제곱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나오는 좌표가 내가 찾는 근이다. 이런 것까지 이해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537번) 얼마 안 남았어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에 대해서 y는 3x 마이너스 2와 얘랑 평행하대. 평행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기울기만 같다는 이야기죠. y 절편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됩니다. a는 3이라는 게 이미 나온 거죠. 자, 근데 이 둘이 뭐 한대요? 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넘기면요.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 마이너스 b는 0에 대해 판별식이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분수가 뜨겠죠?
자, 그러면은 9 마이너스 12 플러스 2b가 0인 거라서 b라는 값이 2분의 3이다. 그냥 간단하게 나왔죠. 얘네 둘 더한 값은 얼마? 2분의 6, 9가 됩니다. 이거는 뭐 간단한 주제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540번) 아까랑 마찬가지죠. y는 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a라는 애가 y는 mx 더하기 n과 a에 관계없이 접한다 라고 말했는데 메인은 접한다 라는 거예요. 그때 a가 상관이 없더라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a-m에 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a-n은 0에 대해서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되고요. 판별식은 4a제곱 마이너스 4am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4에 a제곱 더하기 a 빼기 n이 되기 때문에 정리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m에 마이너스 4a 더하기 m제곱 플러스 4n이 되는데 이게 얘가 a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a에 관계없이. 근데 a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이 개수들이 다 0이어야 되잖아요. 얘도 0이고요. 얘도 0인 거라서 m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에 따라 n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 보는 거죠. 그래서 4m 더하기 4n은 마이너스 5가 답으로 될 겁니다. (549번) 549번 549번 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와 y는 ax 플러스 b라는 것에 교점이 3 마이너스 루트 1이에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교점이 의미하는 건 뭐다? 근이죠.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건 뭐다? 뭘 의미해요, 승서야? 승서야. 여기서 근을 하나 알려줬어요. 뭐 알려준 거예요? 나머지 근이 뭔데? 혈내근이죠. 왜냐면 A랑 B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으니까 두 번째 줄 가운데 뭐라고 써 있어? 유리수. 야 뭐야? 왜 2 마이너스 루트 3이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됐니? 통제로다. 유리수 AB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근이 뭐다? 2 더하기 루트 3이 되는 거죠. 즉 얘랑 얘랑 같다고 놓았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ax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ax 플러스 2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근이 얘네 둘이기 때문에 합은 얼마예요? 4. 곱은 얼마예요? 1. 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가 1이고요. b도 1입니다. 둘의 값은 2가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확인했다? 합은 4고요. 곱은 1이라서 식을 다음과 같이 반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혈렉은. 오케이? 무리수가 나왔을 때는
유리수라는 표현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죠. 만약 유리수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풉니다.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러면은 힌트가 모자란 거라서. 유리수라는 게 힌트로 작용했다 봐주면 됩니다. 유형 15랑 16은 시간이 되죠? 원래는 2차 부등식으로 되는 게 맞는데 이게 2차 부등식으로 포함하는 교과서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내 기억이 맞다면 비상이랑 천재류일 겁니다. 천재류는 의여고가 쓰고요. 비상은 송영고가 씁니다. 그래서 그 두 학교는 잠깐 내가 기억이 좀 더 나중에 좀 확인하고 다시 말은 해줄게요. 근데 아마 두 학교는 좀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이 파트는 그 교과서에 한 문제인가 있긴 하지만 학교생들이 학교 시험에 이 파트를 지금 내는 건 잘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가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학교들은 이제 동해고, 뭐 와부고 그런 계열의 학교들, 고국고 이런 계열들의 학교가 오히려 이런 게 중간고사 파트에 나오고 기말고사 파트의 다른 학교들은 이걸 내는 걸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나와 있는 개념을 설명하는 건 이겁니다. 근의 위치. 근의 위치와 근의 위치와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 그냥 근의 위치라고, 근의 위치 판별이라고 합시다. 문제에서 근에 대한 조건이 이름은 이렇게 달아있는데 근에 대한 조건이 범위로 제시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두근이 음수다.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뭐 한 근은 2보다 작고 A보다 작고 한 근은 B보다 크다. 뭐 이런 류의 형태들이 나오면 그래프를 제시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고 한 판 축으로 문제를 풉니다. 함이라는 것은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파는 판별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축은 뭐 당연하게 추계방정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판 축을 이용해서 이제 판별한다 라고 말을 해요. 이때 함수값은 보통 기준이 되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기준이 되는 x. x를 보통 대입합니다. 자, 이거를 반영해서 여기 있는 552번을 보면요.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일게요. x제곱 마이너스 n-2의 x 플러스 n-1은 0이라는 게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 그랬죠.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맞지? 그럼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게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이 이 사이에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호가 다르다는 거. 그럼 얘가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에서의 함수값을 확인해줘요. 0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그것의 부호를 판별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부호 또는 크기를 판별한다 생각해주면 돼요. 얘 지금 부호가 어때요? 0을 대입한 함수값이 n-1이잖아요. 0 대입하면 걔가 0보다 작다라는 게 확인된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게 실근이 존재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면 다 되는데. 네, 일단 n-1이 0보다 작다라는 거랑,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는 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곱의 제곱이고요. 합의 제곱이고요. 2 곱하기 n-1이 돼서 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2가 2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즉 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20은 0이고요. 잘못 썼는데 이거 6이죠? 6이고요. 여기가 16이 0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m은 8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n-1이 0보다 작다. m은 1보다 작으므로 m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8과 마이너스 2 중인 8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이 근의 위치에 대한 판별을 사용했다는 거죠. 두 번째, 55번. 는 뭐라고 했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a는 0에 대해서 한 근은 2보다 작고 한 근은 2보다 크대요. 이렇게. 그쵸? 그럼 얘가 기준이잖아. 맞지? 기준에서의 뭘 봐달라? 부호 또는 크기를 판별해달라. x에 2를 대입했을 때 4-6 더하기 2a가 0보다 어때요? 작죠. 그래서 2a는 2보다 작고요. a는 1보다 작다. 네, 이렇게 됩니다. 3번이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말한 것 중에 판별식과 추계방정식은 하나도 안 썼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데 세 개를 무조건 다 쓰는 게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형태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죠. 2차식에서 아래로 블록일 때,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플러스일 때, 개수가 0보다 클 때, 함수 값이 0보다 작다가 있으면, 이게 존재하면, 판별식은 사용 안 해도 됩니다. 판별식은 사용 안 해도 돼요. 어차피 판별식을 사용한 결과가 이 함수값을 사용한 결과에 포함되게 됩니다. 무조건 포함돼요. 그래서 판별식을 안 써도 됩니다. 이런 그림일 때는 판별식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도를 나가겠습니다. 오, 짝짝. 끝났네. 시간도 딱 얼추 맞았죠. 여기까지 숙제하면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 숙제하면 되죠. 숙제가 좀 많죠? 안 맞나? 유형 16부터 유형 5개, 21개. 근데 이게 21개인데 실제로 그 유형당 4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아마 숙제가 그렇게 많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형당 4문제씩 풀어보세요. 알았죠? 숙제는 유형당 4문제인데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4문제 안 되는 게 많더라고. 뭐 다 자잘자잘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행복한 1등급 좀 풀어보셔요. 야, 어차피 나중에 행복한 1등급에 준하는 거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미리 해보는 거야. 알았지? 미리 좀 해보라는 이야기였어.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